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좀 채권에 좀 굉장히 이론적인 내용들에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제대로 이해만 하면 뭐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 혹은 채권 이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채권을 투자하면요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냥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채무 불이행이라는 건 이제 원리금을 안 갚는 거죠. 그렇죠? 돈 떼먹는 위험. 가격 변동, 채권은요, 이자율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동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가격 변동, 뭐 금리 위험 이렇게 얘기해요. 재투자 위험은 뭐냐면 요 채권이 요 만기가 예를 들어 10년 후에요. 이제 1년마다 이자를 100원씩 줘요. 근데 문제는 내가 처음에 샀을 때는 처음에 샀을 때 금리가 10%예요. 근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금리가 5% 되면 뭐예요? 즉 나는 100원을 받아가지고 원래는 10%로 재투자할 줄 알았지만 1년 지나니까 100원 받았는데 금리가 5%로 떨어졌어요. 그럼 나는 100원을 5%로 재투자하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처음에 채권을 구입했을 때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자를 수령했을 때 금리가 달라져가지고 수령한 이자에 대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재투자 수익률이 처음 기대한 거랑 달라지는 거. 이걸 이제 재투자 위험이라고 해요. 유동성 위험은요, 채권을 발행했는데, 혹은 내가 채권 샀는데, 거래가 잘 안 돼요. 거래가 잘 안 된다는 거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유동성 위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위험은 이제 채권 자체가 이렇게 가지만 물가가 많이 올라봐요. 채권은 이제 만기 때 돈을 받는 거니까 이런 채권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 환율 변동 위험은 채권에 있는 표시가 외국 돈이에요. 그렇죠? 외국 돈이니까 난 한국 사람이고 외국 돈에 투자했으면 외국 표시된 채권에 이걸 다시 원화로 환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환율이 바뀌면 내 수익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환율 변동 위험, 수위 상환 위험이라고 우리 한번 봤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위 상환 자체 뭐냐면 뒤에 또 나오겠지만 반복해 볼게요. 여기 발행자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투자자가 있죠. 그러면 발행자가 채권을 줬어요. 나한테. 나는 이 사람한테 돈을 주겠죠. 근데 채권 만기가 분명히 5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서로 약속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특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만기 5년 전이라도 채권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이게 뭐예요? 발행자가 채권을 5년 이전에 다시 되사가는 거. 이걸 수의상환 위험이죠. 왜 내 입장에서 왜 위험이냐? 예를 들어 이 채권의 수익률이 연 20%야. 그런데 나는 이거를 5년 동안 투자하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3년만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3년 후에 돈을 받아보니까 시장 금리가 5%밖에 안 돼. 그럼 나는 20% 수익을 얻다가 5%로 떨어졌으니까 손해잖아요. 이게 바로 수익 상환 위험인 거죠. 자, 이거 뒤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콜러블 본드라고 하는데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볼게요. 채권 가격은 똑같아요. 모든 자산의 가격은요, 이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쭉 가면 얻게 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잖아요. 지금 뭐예요? 얘는 C인데, 그렇죠? 이 1년 후에 받는 C의 현재 가치. 얘는요, 2년 후에 받는 C의 현재 가치. 뭐예요? 미래에 받는 모든 돈들의 현재 가치의 합이, 그죠? 채권의 가격이다. 만기 수익률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우리 금융투자 분석사 시험에서는 만기 수익률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정도로만 보셔도 우리가 이제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더 디테일하게 더 안 물어봐요. 그렇지만 뭐 좀 더 어려운 시험들 거기서는 이제 만기 수익률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만 대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채권을 사요. 그럼 가격이 있겠죠. 그 가격에 사고 이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뭐 다른 얘기하면 만기 수익률은 채권의 시세 가격과도 같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기 수익률은.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IRR 같은 거, 뭐 내부 수익률 같은 개념인데 우리 이제 금융투자분석사 시험에서는 이렇게 뭐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다른 거랑 비교해서 이렇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이 정도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시험에 자주 하는 게 이거예요. 채권의 가격 정리. 말킬의 가격 정리라고도 해요. 말킬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중요해요. 채권 가격은 수익률과 반대 방향이다. 예를 들어 채권 가격을 V라고 할게요. 같이
여기 함수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자율,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 그 다음에 있고, 여기 만기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채권 가격은요,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역의 관계죠. 그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이자는 올라가요. 만기? 예, 만기는 아직 좀 세모긴 해요. 이건 이제 듀레이션 쪽에서 그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제 만기까지는 그냥 내밀둘게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액면 이자율하고 그냥 시장 이자만 볼게요.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액면이 모든 게 동일할 경우에 액면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뒤에 우리가 이제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그때 사실은 이걸 더 자주 쓰는데 그때 가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채권의 가격은 수익률이라고 했지만 이걸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율. 그렇죠? 혹은 채권 수익률이에요. 반대 방향이다. 즉 수익률이 높을수록 그죠?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전 페이지에 이랬잖아요. 채권은 1 플러스 R 1 플러스 R의 제곱. 그래서 만기에 C하고 FV를 액면가라고 할게요. 그럼 1 플러스 R의 N승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수익률이 요 R이에요. R이 올라가면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고, 그래서 채권 가격은 수익률하고 반대 방향이다. 채권의 잔존기간, 만기라고 보시면 돼요. 만기, 잔존기간. 만기가 길수록 동일한 수익률 변동에 대한 채권 가격 변동률은 커진다. 만기가 길수록. 이거는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듀레이션이 만기라고 보지만요, 가중평균 만기라고도 보지만, 듀레이션은요, 이자율 1%가 변동할 때,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정도도 듀레이션이라고도 봐요. 그 뭐냐면, 만기잖아요. 가중평균 만기. 그렇죠? 내가 채권을 투자해서 이 채권을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또 듀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럼 만기가 길면 길수록 채권을 회수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듀레이션이라는 의미가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자율이 변동할 때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죠? 만기가 길다라는 거는 이자율이 변동했을 때 듀레이션이 커졌으니까 채권 가격의 변동의 정도가 커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는 문구예요. 채권의 잔존기간이라고 썼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만기로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잔존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발생하는 가격 변동률은 가격 변동률이 커지긴 하지만 그 커지는 정도가 체감한다라는 거죠. 즉 보시면 가격 변동률이 커지는데요. 이만큼 커졌어요. 그 다음에는요. 또 커지는데 이제 요만큼 커져. 그 다음에 요만큼 이런 식으로 그죠? 처음에는 이렇게 높아졌다가 그 다음에는 이만큼 높아졌다가 그 다음엔 요만큼. 그러니까 증가는 하는데 체감적으로 증가한다. 그런 뜻이에요. 얘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일한 크기의 수익률, 뭐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변동 발생 시 수익률 하락으로 인한 가격 상승폭은 수익률 상승으로 인한 가격 하락폭보다 이거는요. 진짜 매년 나오는 시험 단골이에요. 어떤 거냐면요. 채권을요. 우리가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만기 수익률. 만기 수익률을 우리가 약어로는요. YTM이라고 해요. Yield to Maturity. 이게 채권의 가격. 그럼 얘가 이런 형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자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자율이 이렇게 올랐어요. 똑같은 크기로 올랐을 때는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요만큼 채권 가격이 변동했어요. 똑같은 크기로 이자율이 떨어질 때는요. 채권 가격이 얼마큼이에요? 요만큼이죠. 비대칭이잖아요. 즉 뭐냐.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채권 가격이 오르는 폭이 이자율이 올랐을 때 떨어지는 폭보다 훨씬 크죠? 왜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채권 가격이 이런 식으로 볼록성, 이게 곡선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금리가 떨어졌을 때 채권 가격 오르는 똑같은 동일한 금리 폭에 대해서 채권 가격이 오르는 폭이 더 커진 거예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이 말로 배우면 안 되기 때문에요. 요 그래프로 이렇게 외우세요. 채권 가격은 이거 우리가 볼록하다고 그래요.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얘가 볼록하게 보인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렇죠?
볼록성 때문에 그렇다. 일단 지금 받아들이세요. 뒤에 또 나오니까. 얘는 4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표면 이자율이 높을수록 동일한 크기의 수익률 변동에 대해서 채권의 가격 변동 폭이 작아진다. 즉 표면 이자율이 높다는 거는요. 내가 돈을 보면은 만기 때 요때 다 받아봐봐요. 그러면 이자율이 변동할 때 현재 가치가 엄청 변동하겠죠. 근데 만기 때만 다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돈들이요. 표면 이자율이 높다는 건 뭐예요? 요때도 이렇게 많이 받고 만기 때는 조금 받아요. 그죠?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서 조금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막 변동할 때 전체적인 가치 변동이 낮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가치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게 이미 이 앞부분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적게 받고 뒤에는 많이 받는데 이미 많은 돈들이 이 앞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이자가율이 변동할 때 아까 다 뒤에만 몰렸을 경우에는 이렇게 크게 변동하지만 앞쪽에 액면율의 높은 건 앞쪽에 몰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이렇게 변동할 때 얘도 이렇게밖에 변동 안 한다. 그런 의미예요. 요 5번. 그래서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요. 매년 시험에 나오는 문제예요. 말 문제로. 여러분들 이거는 꼭 그죠? 이해하시고 내용 숙지하셔야 돼요. 자, 듀레이션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예, 채권 시험에서 듀레이션 매년 나온다. 이게 안 나오는 채권 시험은 그 시험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채권 시험은 나온다. 듀레이션은요, 크게 우리가 용어를 보세요. 그냥 듀레이션. 뭐냐면 내가 채권을 지금 투자했어요, 돈을. 그러면 이걸 원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가중평균 회수 기간을 우리가 듀레이션이라고 한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각각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기간으로 가중하여 현재 가치함 합을 채권의 가격으로 나눈 것이 복잡하잖아요. 이것까지 이렇게 몰라도 돼요. 중요한 건 채권에 투자된 원금의 가중평균 회수 기간. 요게 바로 듀레이션이다. 요 듀레이션을 동의어로 우리가 뭐 맥컬리 듀레이션이라고 돼요. 맥컬리 혹은 맥콜레이. 뭐 영어 이름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맥콜레이. 누구는 맥컬리, 누구는 맥콜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이제 수식이 있는데요. 얘는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수식으로는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혹은 채권 수익률, 즉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정도. 이걸 민감도라고 그러죠. 이걸 듀레이션이라고 한다. 이건 이제 듀레이션의 특징이에요. 듀레이션. 그러니까 얘는 한다면 우리 아까 전에 듀레이션이라고 할게요. 듀레이션은 뭐에 대한 함수냐? 시장 이자율 만기 그렇죠? 액면 이자율 이렇게도 해요. 자, 시장 이자율이 높다. 그렇죠? 참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이제 만기부터 볼게요. 만기가 길면 길수록 내가 이거를 회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중평균 회수 기간이 길어지죠. 그러니까 듀레이션이 늘어나요. 그래서 만기하고 듀레이션은 플러스 관계예요. 액면 이자율이 높으면요. 만기 이전에 내가 돈을 미리 받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떨어져요. 액면 이자율은 마이너스예요. 시장 이자율이 높다라는 건요. 채권이 저렴한 거예요. 맞잖아요. 내가 이제 저렴하게 샀으니까 회수하는데 시간이 금방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이 높으면 듀레이션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듀레이션 관련해서는 만기만 플러스고 액면 이자율, 시장 이자율은 역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얘기가 이제 1번부터 5번인데 얘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숙지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 나와요. 만기 일시 상환 채권 이게 뭐예요? 만기 이전까지 돈을 한 푼도 안 준다는 거예요. 만기 때. 그건 뭐냐? 이런 채권의 듀레이션은 만기하고 똑같다.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지금 90원 주고 샀어요. 채권을. 근데 얘가 10년 후에 100을 준대요. 그럼 이 90원은 언제 회수해요? 10년이 되는 날 회수하겠죠? 그러니까 즉 이런 채권 만기 일시 상환이니까 중간에 아무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요. 그런 채권은 곧 듀레이션이 곧 만기이다. 이표채 말고 우리가 할인채 있었잖아. 할인채, 순수 할인채, 혹은 뭐 복리채, 반리채. 얘네들은 뭐예요? 중간에 돈을 안 줘요. 만기 때 한꺼번에 돈을 주죠. 이런 애들의 듀레이션은 곧 이 듀레이션이 만기다. 라는 거죠. 혹은 잔존 만기다. 같은 의미예요. 표현만 다를 할 뿐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아까 전에 표면 이자율이 낮을수록 듀레이션은 커진다. 즉 뭐냐?
액면 이자율이 낮으면 그렇죠? 액면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듀레이션은 올라간다. 마이너스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듀레이션이 커지더라도 채권의 잔존 기간, 만기죠? 만기보단 작다. 뭐냐? 듀레이션이 뭐예요? 가중평균 회수 기간이니까 얘네들은 얘가 10년이에요. 만기가. 그러면은 듀레이션이 10년보다 길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길 수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런 예외적인 것들은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듀레이션이 커지더라도 채권의 잔존 기간 혹은 잔존 만기보다는 작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만기 수익률, 만기 수익률이라는 건 채권의 가격이에요. 만기 수익률이 높을수록, 만기 수익률이 시장 이자율이죠. 듀레이션은 작아진다. 만기 수익률이 높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렴하게 산 거예요. 저렴하게 샀으니까 이거를 빨리 회수할 수 있잖아요. 듀레이션은.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라는 의미를요. 가중평균 회수기간, 그 다음에 이자율이 변동할 때 채권 가격이 변동하는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잔존기간, 만기가 길어질수록 듀레이션은 커진다. 그렇죠? 맞죠? 요거 1번부터 5번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들 숙지하셔야 돼요. 시험에 꼭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이거예요. 듀레이션을 이용해서 채권 가격이 이자율이 변동할 때 얼마큼 변동했냐, 이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자, 보시면 P라는 건 채권 가격이고 델타 P는 채권 가격 변동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좀 더 본다면 채권 가격 변동은 우리가 이제 듀레이션은 채권 가격이랑 이자율하고 채권 가격은 반대죠. 그러니까 듀레이션을 이렇게 쓰고요. 거기다가 1 플러스 R, 요 R이라는 게 만기 수익률이에요. 만기 수익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요 듀레이션은 우리가 앞서 얘기하는 그냥 듀레이션 혹은 맥컬레이 듀레이션. 여기서 다시 좀 더 쓴다면, 얘를 좀 더 명확하게 써준다면, 얘는요 가격하고 요 채권 가격 변동은, 그렇죠? 이걸 DM이라고 할게요. DM을 우리 수정 듀레이션이라고 해요. 수정 듀레이션 곱하기 델타 R. 즉 여기다 마이너스가 있는 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그렇죠?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이래서 이거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듀레이션이라고 했지만 이 듀레이션을 1 플러스 R로 나눴잖아요. 여기 있는 R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만기 수익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라는 게, 그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수정 듀레이션이라고 해요. 자, 그렇죠? DM이라고도 부르고, DM은 이렇게다. 채권 가격의 변동은 써있네요. 마이너스 DM, 수정 듀레이션 곱하기 델타 R. 밑에 예시 보시면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런 식이에요. 만기가 3년이다. 표면 이자율이 8%. 연단위 호급이라는 건요, 1년에 연말에 한 번 이자를 주근다. 이 표체의 만기 수익률이 10%. 그러니까 표면이율이 8%니까 800원씩 준다는 얘기잖아요. 채권의 가격은 이것다 할지라도 만기가, 그쵸? 이제 800원씩 주는 거죠. 듀레이션이 2.78년이다. 만기 수익률이 8% 하락이라는 게 10에서 8%될 때 2% 변하는 거잖아요. 채권 가격이 얼마큼 변하겠느냐라는 거잖아요. P분의 델타 P는 마이너스 DM 곱하기 델타 R이잖아요. 자, 그럼 뭐예요? 그냥 듀레이션 2.78이에요. 마이너스 2.78에다가 이제 우리는 수정 듀레이션을 계산하잖아요. 수정 듀레이션은 여기다가 만기 수익률을 나눠주는 거죠. 1 플러스 10% 곱하기 이자율이 2%만큼 하락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지금 가격이 얼마큼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보시면 델타 P를 놓는다면 마이너스 2.78 1 플러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2% P를 곱해주잖아요. 지금 P가 얼마예요? 9502.63이잖아요. 하면은 또 가격의 변동률이 나오죠. 최고 변동률 얼마냐? 440.85. 그럼 현재 가격은 9502.63이잖아요. 거기다 얘 두 개 더하면 전체 채권 가격이 이자율이 변동했을 때 9983만큼 올라가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좀 어려운 층에 나오는 문제지만 전형적으로 나오는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 듀레이션의 우리가 기하학적 의미를 볼게요. 듀레이션의 한계를 보기 전에 뭐냐면요, 채권 가격은 여기가 YTM이라고 우리가 만기 수익률을 YTM이라고 해요. 만기 수익률.
만기 수익률이고 이게 채권 가격이에요. 이게 이렇게 역의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듀레이션은요, 현재 주어져 있는 만기 수익률에서요, 요 채권 가격을 이렇게 접선을 직선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자율이 변동할 때 요 파란 선을 위해서 실제 채권 가격이 움직인다라고 추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조금 움직인다. 여기서 움직이면요, 뭐 실제 채권 가격이 변동한 거랑, 그렇죠? 듀레이션으로 우리가 추정한 거랑 뭐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문제는 이자율이 많이 움직였다고 봐요. 그랬을 경우에 듀레이션으로 우리가 추정한 거는 듀레이션으로는 실제 요만큼만 가격이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 그죠? 요만큼이죠. 근데 실제는요, 더 많이 움직였죠. 그렇죠? 뭐냐면 이제 실제보다 듀레이션으로 계산하면 과소평가한 거잖아, 채권 가격을. 반면에 똑같이 금리가 이만큼 움직였다고 쳐봐요. 그럼 듀레이션 측정한 거는 요 직선상이니까 여기서 요만큼이니까 이만큼이 떨어진 거예요. 실제는 덜 떨어졌죠? 얼만큼? 얘만큼 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은요, 얘만큼 항상 과소하게 추정하는 거예요. 과소. 그렇죠? 금리가 크게 변할 때는 이 추정치가 오차가 커지는 거예요. 오차가 커지는 이유가 실제 채권 가격은 이게 곡선의 형태인데 듀레이션이라는 거의 의미가 직선으로 이렇게 근사치로 계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끝단에 이렇게, 그렇죠, 편차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듀레이션이란 건 큰 폭의 이자율 변동에 대해서 채권 가격의 추정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만기 수익률 하락 시 실제 채권 가격 상승보다 과소 추정한다. 그렇죠? 만기 수익률 상승 시 실제 채권 가격 하락폭보다 과소가 아니라 과대라고 했죠. 너무 많아, 너무, 이것도 과소라고 말했죠. 과소. 말이 좀 헷갈리긴 한데, 그렇죠? 과소하게 추정한 게 맞죠. 왜냐면 실제는 이렇게 높은데 이걸 너무 적게 실제 움직인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만큼만큼 항상 채권 가격을 더 떨어지게, 그렇죠? 실제보다 더 채권 가격이 낮게 추정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왜 발생하느냐? 채권 가격이 이렇게 곡선의 형태가 되고, 이 곡선의 형태라는 거를요, 볼록성이라고 얘기해요. 볼록하다라고. 왜 그러냐? 채권의 가격과 어떤 만기 수익률, 이자율이라고 보면 돼요. 이자율은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으로 추정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볼록성과 주요 변수와의 관계인데, 얘도 같이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어떤 변수가 우리가 이런 거죠. 듀레이션하고 채권인데, 보시면 아까 전에 만기 수익률, 그 다음에 만기 액면 이자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하고 만기하고 듀레이션은 서로 양수의 관계, 액면 이자율하고는 음수의 관계, 만기 수익률하고 듀레이션은 음수의 관계잖아요. 볼록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듀레이션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만기 수익률과 잔존 기간이 일정한 경우 표면 이자율이 낮아질수록, 표면 이자율이 낮아지면 뭐예요? 듀레이션도 올라가죠. 왜? 마이너스 관계니까. 표면 이자율이 낮았다는 거는 듀레이션 올라간다. 볼록성도 커진다잖아요. 그래서 볼록성이 움직이는 거하고요, 듀레이션이 움직이는 거는 같은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기 수익률과 표면 이자율이 일정한 경우 잔존 기간, 만기가 길어질수록 듀레이션 커지죠. 볼록성도 커진다. 왜냐면 볼록성이라는 것도요, 넓게 보면은 이제 이자율이 변할 때 채권 가격이 변하는 정도를 보기 때문에 하나의 위험 지표예요. 그러니까 볼록성과 듀레이션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표면 이율과 잔존 기간이 일정한 경우 만기 수익률의 수준이 낮을수록, 즉 만기 수익률이 낮다는 건 뭐예요? 이 낮았으니까 듀레이션은 올라가겠죠. 볼록성도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어렵게 나오면 얘네들이 나와요. 쉽게 나오면 이 볼록성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볼록성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얘도 이제 공식만 외우면 돼요. 어떤 공식이냐? 볼록성은요, 채권의 가격이 이거 컨벡서티를 볼록성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이걸 C라고 해요. 즉 뭐냐? 실제 채권 가격은 이거예요. 볼록성을 고려한 채권 가격은 채권 가격 변동폭, 이게 DM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정 듀레이션이잖아요. 곱하기 델타 R 플러스 2분의 1
볼록성 곱하기 델타 R의 제곱이에요. 자, 문제는 이 볼록성은요, 항상 양수예요. 얘는 뭐예요? 델타 R의 제곱이니까 이 델타 R이 음수든 양수든 얘도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이 전체는 뭐예요? 항상 양수죠. 그러니까 듀레이션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서 듀레이션이라는 건 이 점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항상 이만큼 과소평가한다고 했잖아요. 이만큼. 요게 바로 볼록성 효과고, 즉 듀레이션으로 평가한 거에다가 플러스 애드 해주고, 듀레이션으로 평가한 거에다가 플러스 애드 해주잖아요. 뭐가요? 요 볼록성이 플러스 애드를 해주죠. 이렇게 해야지만 조금 100% 똑같진 않지만 굉장히 근사하게 어프락시메이틀리죠. 채권 가격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채권 가격의 변동을 두 파트로 나눠요. 듀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변동, 네? 볼록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변동, 두 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요게 이제 대문자 DM이라고 되지만 얘는 엄밀히 따지면 요 DM 수정 듀레이션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전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식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이건 변동이니까 P하고 델타 P 채권 가격의 변동은 곱하기 델타 R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R의 제곱. 문제에서는요, 이 C 값을 다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계산기만 하면 되는데, 이 델타 R은 퍼센트로 주어지면요, 소수점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계산하셔야 돼요. 3%네? 그럼 3 놓고 계산하면 틀려요. 그래서 보통 이 델타 R이 주어지면요, 얘를 소수점으로 놓고 봐라.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를 보시면 이런 예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기 3년, 아까 표면 이율 8%, 자, 볼록성이 주었어요. 양수로. 이 듀레이션은요, 맥콜레이 듀레이션이죠. 수정 듀레이션 아니에요. 만기 수익률이 10%다. 이때 1% 하락했어요. 그때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냐? 볼록성하고 듀레이션을 같이 가야 되죠. P하고 델타 P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DM 곱하기 델타 R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R의 제곱이에요. 자, 마이너스 DM이 얼마냐? 지금 듀레이션 2.78이니까 마이너스 2.78에다가 우리가 이 수정 듀레이션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지금 만기순이 10이니까 1 플러스 10%. 그렇죠? 곱하기 지금 10%에서 1% 하락이잖아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볼록성이 8.94 곱하기 1%잖아요.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죠? 이게 바로 이제 채권 가격의 변동폭이고, 그럼 여기다가 채권 가격의 변동폭을 알고 싶으면 전체 나온 거에다가 곱하기 현재 채권 가격 하면 되죠. 채권 가격이 9502.63이죠. 그죠? 이러면 이것처럼 244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까지 이제 길게는 안 나와요. 문제가 좀 간단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예제를 풀 정도면 실제 시험에서 볼록성 관련 계산 문제가 나오면 다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좀 길었네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